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요즘 뭐 오미크론이네 코로나네 하면서 요즘 되게 전국적으로 혹은 뭐 집 주변이나 뭐 제 주변들 혹은 뭐 여러분들의 주변들이 굉장히 시끄럽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많이 되게 뭔가 사리면서 하고 또 뭔가 소극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이런 리뷰들이 여러분들의 약간 좀 그 집에서나 혹은 뭐 이렇게 정적인 활동들에 조금 약간 재미를 좀 더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떤 영상을 펼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그 전 영상 끝내고 다시 한번 또 찍는 겁니다. 네. 바로 찍는 거예요. 예. 근데 약간 좀 다른 느낌 내보려고 약간 처음에 인트로 깔고 리뷰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이란다. 이제 또 다뤄볼 주제는 뭐냐면은 이 더솔조스와 강철부대 그리고 또 뭐랄까 더 나아가서 국가가 부른다까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제가 뭐 대본 없는데 한번 임기응변으로다가 한번 수수수수 한번 프리스타일 랩처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전역하고 2012년도 말이었었어요. 2012년도 말에 제가 2012년도 여름에 전역했는데 겨울에 이제 저는 이제 사회에서 이제 갓 전역한 사람으로서 사회에 적응하면서 이제 취업 활동하면서 이제 사는 사람으로서 그 TV 프로그램을 이제 자기 전에 보면서 이제 봤는데 국가가 부른다라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가 부른다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알던 사람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를 모를지언정 저는 되게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이 정말 최초의 밀리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2012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그때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도 그 당시에 되게 체력이 짱짱하고 그랬을 근데 그 당시에 허리가 너무 안 좋긴 했었어요. 허리가 너무 안 좋긴 했는데 거기서 막 약간 뛰는 사람들, 플레이하는 사람들의 약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심장이 뜨겁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아, 저기에 내가 한번 경쟁해보고 싶다. 저기 있는 뭐 선배들과 후배들과 뭐 사람들하고 한번 비벼보고 싶다. 와, 나는 저기에 경쟁하게 되면 플레이어로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와 어느 정도의 무의식적 한계가 나올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면서 재밌게 봤지만 한편으로는 와, 정말 저기에 뭔가 나도 서 있고 싶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당시엔 뭐 물론 특수부대 전역자분들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정말 뭔가 거기 나왔던 사람들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정말 멋있었고 존경스러웠고 그래서 거기서 그때도 강철부대 촬영처럼 국가가 부른다 촬영도 굉장히 제가 추운 날에 촬영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추운 날에 막 참호격투 초반에 했었었고 막 선착순 달리기 같은 것도 했었었고 진짜 거의 더솔저스와 이 국가가 부른다 그러니까 강철 부대의 모든 미션을 함축해서 보여줬다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진짜 그 시대만 잘 만났으면 10년만 뒤에 10년 뒤에 그 프로그램을 만약에 2022년도에 그 프로그램이 만약에 펼쳐졌다라고 하면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다양한 세계관을 지니신 예비역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진짜 뭐 일반 사회를 살아가는 예비역분도 계셨고, 가천여간 예비역분들도 계셨고, 격투기 출신 예비역분도 계셨고, 뭐 해양경찰특공대 준비한 예비역분들도 계셨고, 굉장히 또 주짓수 관장님이셨던 예비역분도 계셨고, 진짜 뭐 학교 선생님도 있었고, 정말 다양한 세계관들이 모여 있었던 게 저는 국가가 부른다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대를 너무 잘못 만나가지고 그때 정말 이렇게 집중을 못 받지 않았나. 그 당시에 약간 대세는 막 힙합 약간 이런 거였어가지고 밀리터리 컬처가 되게 막 붐이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소리 소문 없이 묻혀버렸었거든요. 저같이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의 뇌리에 기억되는 거 제외하고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당시에 국가가 부른다 정말 재밌게 봤었어요. 다른 어떤 주라벨 선배님이나 다른 분들 리뷰 하시는 분들도 중간중간에 이거 약간 부연 설명합니다. 국가가 부른다 정말 재밌었다. 이렇게 하고 국가가 부른다에서는 헬기 자산도 나왔었고 뭐 잠수 스킨 꼽아가지고 뭐 베일아웃 이런 약간 위험하면서도 진짜 그 뭐냐 디테일한 미션들도 나왔었고 뭐 선박대 테러도 나왔었고 특수전도 나왔습니다. 특수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특수전을 영상으로 이 카메라로 다양한 각도로 멋있게 담는 게 정말 힘들다. 왜냐면 특수전이라는 이 세트장 자체가 워낙 커버리기 때문에 하고 또 뭔가 다 산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험준해요. 그러니까 카메라맨이나 어떤 이런 그 영상을 담아야 되는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그 특수부대의 그 예비역분들이 하는 플레이 무브를 못 따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또 헬기 자산을 이용해서 레펠도 하고 KCTC도 하고 KCTC도 하고 마일지 장비 가지고 정밀 사격 대결 같은 것도 하고 하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봤었거든요. 하고 강철부대와는 다른 포맷으로 이 팀들이 다 섞여요. 거기도 더솔저스하고 비슷한 포맷이에요. 팀들이 다 섞입니다.
팀들이 다 거기다 알파, 브라보, 찰리 이런 식으로 다 섞여가지고 이제 개개인 역량으로 처음에 이렇게 미션을 떨궈트리다가 이제 팀을 이제 섞어 이무적으로 편성하거든요. 근데 더 솔저스하고 비교한다는 것, 더 솔저스는 우월한 사람들한테 드래프트 지명권과 그 다음에 팀장들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팀장들이 이렇게 또 그 픽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거기는 약간 이무적으로 약간 좀 섞어놓는 그런 개념이었고, 예, 그런 약간 또 약간 거기서 약간 랜덤 플레이에 약간 또 그런 또 재미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국가가 부른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그런 약간 묘미들과 정말 시대만 잘 만났으면은 국가가 부른다는 정말 좀 히트쳤을, 지금 진짜 이런 밀리터리가 우대되고 뭔가 밀리터리 어떤 컨텐츠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각광받는 시기에 나왔으면 굉장히 어땠을까. 왜냐면 더 솔저스랑 국가가 부른다에서 협조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국가가 부른다에서는 많이 가미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가가 부른다는 굉장히 재밌었던, 하고 저의 어떤 기억 속에서 정말 최초의 어떤 국내에서 벌어졌었던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서 저는 굉장히 좋은 내리의 기억이 있어요. 하고 또 제가 그 당시에 전역한이 24살이었고 너무 이제 어린 나이에 또 팔팔한 나이에 막 정말 쟁쟁할 때 그걸 보다 보니까 더 피가 끓고 막 더 운동하는데 동기부여도 많이 됐고 모티베이션도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방영됐었던 강철부대 1과 강철부대 2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또 이무적이게 비교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강철부대 2에 대해서 뭐 관여했다거나 뭐 참여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고, 좀 가볍게 강철부대 1과 더 솔저스에 대한 어떤 비교적인 부분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강철부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이제 송출해주잖아요. 강철부대는 스카이 TV하고 그 TVN이었나? TVN, 아무튼 그 채널A에서 두 군데에서 송출해줬었고, 더 솔저스는 SBS에서 송출해주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또 이제 무삭제 버전으로 송출해줘요. 근데 거기서의 단점은 뭐냐면은 강철부대는 그 채널A나 그 다음에 그 스카이 TV에서 많이 이렇게 재방송을 많이 때려줬어요. 제가 사우나에 가서 씻다가 타르시에 잠깐 나오더라도 강철부대가 나왔었고, 집에서 잠깐 TV를 틀더라도 강철부대가 나왔었고, 재방송들을 굉장히 많이 해줬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전 개인적으로 좀 컸다라고 생각해요. 하고 또 그 강철부대가 나오기 전부터도 유튜브나 방송에나 뭐 지하철이나 이런 거에서도 방송을 엄청 때리고 기사도 그 더 솔저스 데뷔하면 굉장히 많이 때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홍보를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간 그런 차이가 있었고, 더 솔저스의 약간 느낌은 약간 조용히 있다가 뻥 터트리는 느낌이 약간 저는 있었어요. 하고 더 솔저스 SBS에서 편성이 됐었기 때문에 또 여기는 9시인가 10시였었고 여기는 11시예요. 그러다 있기 때문에 11시라는 시간에 방영되는 시간은 굉장히 또 평일에는 부담스럽거든요. 이렇게 저 같은 회사원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 봐버리면 내일의 근무 어떤 컨디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가 방송에 나온 사람이었었어도 더 솔저스를 볼 때마다 좀 약간 부담스럽긴 했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대에 방영을 하니까. 예. 그리고 SBS 채널상 너무 약간 황금 채널이기 때문에 재방하는 타이밍이 너무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 효과들도 되게 좀 적지 않나 하고, 또 기사도 많이 덜 뿌리고 초반에 홍보도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내막은 몰라요. 제가 그쪽 수뇌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 시점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머리가 지워져 버렸네. 강철부대는 회차가 또 15회차였잖아요. 그리고 더 솔저스는 10회차였어요. 근데 강철부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제가 재방송도 보고 방송을 봐보지만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나와요. 방송 분량이 한 회차당. 근데 더 솔저스 같은 경우 딱 1시간이 나오잖아요. 그 무삭제판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약간 회차적인 밸런스도 여기가 훨씬 더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이 나오는 사람들, 제가 출연자라서가 아니라 나오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어떤 분량들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간대들이 있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다양한 캐릭터들과 이런 묘사들이 강철부대가 더 또 스토리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탄탄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박군 선배님의 어릴 때부터의 약간 힘든 어떤 그런 부분들과 이런 것들도 다 담아졌었고, 박도현 후배님도 뭔가 이렇게 되게 반듯했게 자라와서 군대를 갔었고, 약간 그런 이런 이 사람의 군대 미션이나 군대에 약간 이런 그 계속 미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 외에 약간 비하인드나 이 사람 생활 데일리 라이프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뭐 팀들끼리 따로 만나가지고
따로 뭐 단합을 한다거나 또 따로 이제 그 미션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뭐 준비를 한다거나 뭐 UDT는 수영을 한다거나 특전사는 또 뭐 남산에서 만나가지고 뭐 행군 연습을 한다거나 하면서 다양한 각도의 약간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경쟁하는 모습들 또 남성미 뽑는 모습들도 멋있지만 또 이렇게 그런 비하인드 모습들에서 이 사람의 어떤 위트 있는 모습이나 귀여운 모습이나 또 여유로운 모습이나 또 이 사람의 어떤 장난기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강철부대 같은 경우는 완전 이제 진짜 런닝타임으로 그냥 강철부대란다. 더 솔저스 같은 경우는 그에 반해 비하인드도 물론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지만 이 촬영의 어떤 회차도 부족하고 안에 있는 이 방영 시간들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모든 걸 녹여내는 게 좀 한계가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에 나오는 약간 비하인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차이들이 있더라 하고 또 강철부대 같은 경우는 뭐랄까 또 이 사람 맞다 강철부대 같은 캐릭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약간 섭외됐을 때 라인업 자체가 유튜버 분들도 굉장히 다수였었고 그 다음에 준연예인 분들 그 다음에 연예인 분들도 있었었고 또 약간 특징이라고 한다면 또 패널들이 존재해요. 연예인들 또 우리가 그냥 얼굴만 봐도 알만한 연예인들이 또 뭐 군 출신 특수부대 출신인 패널이신 분 또 막 또 격투기 선수이신 패널이신 분 또 여자 아이돌이신 패널이신 분, 또 아나운서이신 패널분, 뭐 남자 가수이신 패널분, 다양한 세계관들이 있는 사람들의 시각적인 부분에서 거기서 설명을 하면서 그 뭔가 유닛들을 뭔가 그 중계한다는 느낌의 약간 포맷으로 펼쳤었고, 더 솔저스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루즈 할 때는 또 되게 루즈했었어요. 제가 시청자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왜냐면 저는 이 사람들보다도 실제 나오는 대원들의 모습들을 좀이라도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강철부대 볼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약간 그러니까 스튜디오와 그 미션하는 세트장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계속 방영이 되는 그런 시점인 거잖아요. 강철부대 1에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스튜디오 그 세트장 말고 미션 세트장 말고 대원들이 나오지 않는 그 연예인분들이 나오는 세트장에서 계속 뭔가 해설을 하고 중계가 길어질 땐 좀 지루하긴 했었습니다. 그런 약간 이런 단점이 또 있다라고 하면 더 솔저스 같은 경우는 그런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대신에 계속 이 대원분들만 계속 쏴줍니다. 대원분들이 대신 쏴주지만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패널분들이 안 등장하네. 팀장이라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팀장이라는 사람들이 또 이제 외국인 분들의 어떤 팀장분들로 해서 뭔가 좀 그림들이 다채로워지고 또 좀 더 뭔가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디 가서 뭐 그린벨의 사람들을 보고 또 SOG라는 사람도 저도 이제 가서 처음 알았거든요. 스웨덴의 특수부대 사람을 언제 보고 또 누구냐 사스라는 사람도 언제 보겠습니까? 더 솔저스라는 기회를 통해서 저도 현장에서 봤었고 TV로 봤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희소성들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분량과 또 이 사람들의 약간 팀장의 약간 권위와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모습들도 또 녹여내야 돼요. 그렇지만 또 대원들도 다수예요. 대원들에 대한 모습들도 또 녹여내야 되는데 회차는 작고 또 이제 방영 시간은 굉장히 또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런 녹여내는 약간 밸런스들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문제아적인 악동적인 캐릭터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이건 양심의 손을 얹고 이 분량에 대한 욕심이 전 진짜 없었거든요. 나갔다는 것 자체에 정말 의의를 뒀었지 내가 어떤 그림이고 싶다. 물론 이제 선량한 이미지이긴 싶었거든요. 저도 그냥 무난한 사람, 그냥 묻어가는 사람이기는 이제 원했었지만, 뭔가 저는 이제 약간 거기 악동적인 캐릭터로 이렇게 발탁이 되면서 굉장히 저는 많은 이목과 많은 분량들을 정말 많이 챙겼어요. 오히려 그 팀 안에서 이 4개 팀이 남았었는데, 생존했었는데, 4개 팀에서 최하위 등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몇 손가락 안에 안 들을 들을 정도의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량을 확보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문제적인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노출되고 또 어떤 뭐 저의 어떤 개성적인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비춰지면서 저거는 정말 과분할 만큼 분량을 많이 받았는데 더 솔저스 같은 경우는 회차가 부족하고 아까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방영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 묻어가는 정말 이렇게 안 나와버린 정말 진짜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일찍 예선 탈락해버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감이지만 같이 플레이를 하는 뭐 델타 팀이나 뭐 심지어 같은 찰리 팀에 있는 대원들 중에서도 아예 안 나와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강철부대 같은 경우는 SDT 팀이 굉장히 일찍 떨어졌었잖아요. 마지막에 다시 소생을 해가지고 잠깐 또 나오시기도 하지만 그치만 거기서는 다양한 캐릭터에 대한 약간 분량 분배가 굉장히 좀 원활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그랬기 때문에 SDT 분들의 기억들이 1년 전인데는 전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대원들 이름이 강준 대원님, 강원재 대원님, 그 다음에 또 누구냐 김민수 대원님,
그 다음에 아무튼 이렇게 되게 많이 이렇게 뇌리에 저도 기억이 날 만큼 타 부대에 굉장히 일찍 탈락한 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정민 대원님의 그렇게 했는 대원인 이런 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 뇌리에 있다는 것은 강철 부대에서 SDT라는 팀이 하위권이어도 이 사람들의 약간 특징들을 굉장히 잘 잡아줬어요. 저도 리뷰를 해서 기억을 하지만 SDT 팀은 성적은 저조하지만 뭐 정말 끝까지 하려고 하는 어떤 열정과 그 다음에 젊은 어떤 에너지 그 다음에 진짜 비주얼 자체가 너무 영하고 아이돌 같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떤 거기 안에 성적은 비록 저조했었어도 엄청난 많은 팬덤을 이렇게 얻게 됐었었고 또 그 사람들이 약간 그 뭐냐 뭐 성적이 저조해서 받는 핀잔들도 있었지만 그거 대비 멋있었다 하고 또 그런 약간 편집점들을 이 사람들이 끝까지 고군분투하는 편집점들을 잡아주면서 굉장히 좀 좋은 포장들이 저는 이루어지면서 SDT라는 팀이 막 약하다 또 혹은 뭐 SDT라는 팀이 이 사람들 뭔가 꼴보기 싫다 약간 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이런 약간 균형 같은 것들을 강철 부대에서는 스토리라인을 굉장히 잘 잡아줘서 해병대 하면은 약간 해병대 분들 피지컬 크고 또 뭐랄까 해병대 분들의 약간 그 뭔가 그 약간 악기발이 약간 하고 또 약간 돌격대장 같은 느낌의 약간 캐릭터들과 그런 스토리 라인들을 굉장히 좀 탄탄하게 잘 잡아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치만 약간 더솔저스 같은 경우는 강철 부대의 미션 대비 더 강한 사람들을 약간 캐스팅하는 거 비주얼이 좀 더 날카롭고 좀 더 강인하고 전투력이 강하고 반면에 약간 좀 그런 예능감이 약간 예능감을 약간 그 예능감은 약간 강철부대 대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철부대에 다수 약간 참가했던 대원들은 대부분이 약간 크리에이터였었고 대부분 방송 경험들이 있었었고 했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 또 어떤 촬영씬이나 뭐 어떤 카메라 각을 잡아주더라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어떤 캐릭터나 어떤 퍼포먼스나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지 숙련자들이라서 되게 잘할 거란 말이에요. 전 그렇게 믿거든요. 예. 뭐 누구냐 문어자님도 유튜버나 다양한 어떤 작은 크든 어떤 합방이나 행사들을 해오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카메라 마사지가 되어가지고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뽑는단 말이에요. 기승전결이라든지 뭐 어떤 대립점이나 갈등 이런 것들도 자기들이 정말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나왔던 반면에 더솔저스의 어떤 느낌은 정말 미션으로 승부한다. 진짜 뭔가 어떤 본론으로 승부한다. 진짜 그래서 강한 모습들, 진짜 센 모습들, 진짜 하드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로만 막 나왔던 것 같거든요. 강철 부대에 예를 들어서 참호를 한다면은 그냥 몸으로 밀쳐내기를 했다라고 하면 더솔저스는 정말 하드코어하게 실제로 진짜 글러브를 끼고 진짜 맞짱을 뜨지 않습니까? 그렇듯 정말 수위 높고 그 강도 미션 강도를 굉장히 뽑아버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강철 부대 뭐 두세 개 할 미션을 한 미션으로 붙여가지고 막 정말 그 예비역분들 참가 대원들이 약간 극한을 뽑아버린다든지 하면서 그런 약간 자극점들 위주로 전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좀 더 강철 부대가 좀 더 대중적이게 해서 좀 더 먹히지 않았나. 그리고 원조로 최초 방송을 뭐 국가가 부른다도 있었다고 했지만 텀이 10년이었고 국가가 부른다라고 비교할 정도로 뭔가 동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철부대가 최초로 오리지널로 또 방영했다라는 그런 어떤 어드밴티지가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았고 더솔저스는 그거 대비 좀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비교가 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또 더솔저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이제 그 유튜브 안에서 또 한번 그 뭐냐 며칠 뒤에 또 무삭제판으로 송출을 해버리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또 방영을 하는데 굳이 내가 이걸 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저 같은 경우도 들기도 해요. 왜냐면 이거 보면은 또 무삭제판으로 또 비하인드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안 나온 부분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두 번 봐야 되는데 두 번 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 주변 지인들도 본방사수를 안 했던 사람들이 정말 다수였었어요. 이 같은 경우는 너무 늦은 시간이고 또 일상에서 또 뭔가 이렇게 또 제한도 되고 다음날 출근이 그랬는데 이 와이프가 좀 뭐라 합니다. 조금만 그랬는데 그 다 끝났어. 그랬는데 이 더솔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삭제해서 한 번 더 이제 송출을 해버리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한 번에 하게 돼 종규 씨고 한 번에 해야 돼갖고 이게 안 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엄청 혼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솔저스 같은 경우는 와이프한테 쫄아가지고 해.
와이프가 더솔저스의 팀장이었어야 됩니다. 그럼 말 엄청 잘 들었을 건데. 그래서 더솔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삭제에서 한번 또 때리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 시청률도 많이 이렇게 뺏어가는 느낌도 들고 하고 약간 그 본방에서의 약간 집중도도 많이 좀 약간 흐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시청자 입장이었으면은 무삭제로 한 번에 다 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나온 모습들도 또 무삭제에 담아서 또 보여주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이런 차이들이 있더라. 지금 많은 이야기를 두고 왔는데 지금 와이프가 손을 내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차이들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많았는데 진짜 하고 싶은 말 2시간 동안 하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